창업하자마자 제가 또 뽑은 포르쉐. 기가 막히게 제가 열쇠는 없지만 샀습니다. 예. 창업 3개월 차. BMW 정도야 뭐 세컨카 정도로 포르쉐는 하나 있고 그다음 BMW 또 하나 있는. 차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빚은 쌓이고. 차는 좋은데 기름 넣을 돈은 없고 그런 벤츠. 하지만 예쁘죠. 예. 그렇지만 벤츠는 타줘야 돼. 이 삼각뼈는 또 타줘야 되는. 예. 하지만 돈은 없는. 창업 만렙을 찍고 이제 카니발을 사니까 통장에 잔고가 조금 쌓여지고 아주 그냥 기쁘고 저기 땅도 생기고 뭐 부동산도 생기고 아주 그냥 나이스한 카니발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세컨카를 또 구매했는데 진짜 아주 최신형으로 샀어요. 저의 에마입니다. 아주 돈 벌어다 주는 한 1년에 한 거의 진짜 몇십억씩 갖다 주는 그런 차입니다. 앞에 저 외제차 저 현금으로 살 거 아니면 다 갖다 버리세요. 아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제차 사지 마십시오. 아주 확실하게 알고 차도 타시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7컴퍼니 양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꾸 카니발을 왜 자꾸 타냐, 외제차를 타지 말고 카니발을 왜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는데, 일단 카니발이 큽니다. 저 같은 등치는 9인승을 타줘야 약간 3인승의 느낌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왜 자꾸 카니발만 타고 다니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쟤는 왜 자꾸 카니발만 타고 다니냐, 왜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저희 47컴퍼니를 담당하시는 전문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문상희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47컴퍼니 담당하고 있는 문상익 세무사라고 하고요. 대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카니발 9인승을 왜 타시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들 보통 창업하시면 네. 가장 많이 하시는 비용이 이제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차량 구입비예요. 이게 보통 얼마에 사셨죠? 보통 이게 사실 렌트카입니다. 아마 47? 차량가액이 보통 한 3,300만 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한 300만 원 정도는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 다른 차량, 이제 일반 승용차나 외제차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트럭, 네, 트럭. 그다음에 이제 경차, 그리고 9인승 이상 SUV만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보통 SUV가 5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9인승이 7인승보다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세랑 등록세가 한 200만 원 정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차량 고민하실 때 경차는 좀 작고 트럭을 끌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9인승이 굉장히 대표님들 절세하는 효과에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네. 보통 다 외제차는 다 한 대씩 있는 것 같은데 왜 외제차를 사는지. 본인 취향이시긴 한데 디자인이나 뭐 이런 스펙 같은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죠. 하지만 그 외제차 같은 경우는 세법상 부인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보험료라든가 그리고 외제차 관련된 수리비, 타이어만 해도 뭐 한 차 까는데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런 외제차들을 사용하는 경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차량 운행 일지,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이런 것들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9인승 차량을 이용하면 그게 다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업용으로 쓰는 게 명백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이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용으로 쓰기엔 좀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좀 부담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들. 근데 요즘에 보통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제 세금 처리하려고 외제차를 삽니다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필라테스 오픈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벤츠 S클래스를 사십니다. 이게 괜찮은 건지 좀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라에서 그 차량은 1년에 1,500만 원까지밖에 경비로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네, 이거 렌트비가 1년에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넘어가면
500만 원 이상은 사실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나라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세법을 개정해서 외제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제약을 많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냥 사업자만 내고 외제차 같은 거 사셔가지고 세액 공제 받고 뭐 유류비 공제 받고 매출은 전혀 없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외제차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두자. 그래서 이제 1,500만 원까지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10%가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 네. 우리 차량가액이 3,300만 원이면 9인승은 300만 원을 우리 통장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벤츠는 1억, 2억 사도 한 푼도 이제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쪽 업종 계신 분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 공무원들이 외제차 있는 분들만 보통 타겟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절세 활용할 수 있는 게 트럭이나 경차, 그다음에 이제 9인승 중에 9인승 SUV가 그나마 대표님들한테 가장 세금적으로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한테 네. 충고 같은 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구입하실 때 뭐 할부, 현금, 그다음에 렌트카, 리스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업사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에는 그게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뭐 대출을 받으셔야 되면 자동차 대출을 받으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이 차량들을 저희가 평일에 보통 일을 하잖아요. 네. 물론 주말에도 헬스장하고 필라테스는 돌아가지만 이제 국세청에서 볼 때는 주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놀러 가시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사용하시는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안 돼요. 평일에 가급적이면 사업용 카드를 좀 쓰셔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쓰는 비용들이 경비로 좀 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유익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컴퍼니 대표님께서 이렇게 SUV 9인승을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혜택을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0만 원 지출을 해도 그건 그냥 비용으로만 인정이 되는데 카니발은 1,000만 원 지출을 하면 9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1,000만 원이 이제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세금이 다운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얘는 10%가 환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경비, 100만 원은 돌려받는 식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리비 같은 경우도 10% 환급이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는 똑같이 경비로 나가지만 10% 환급이 안 되고 얘는 10% 환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장으로 내가 10%가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너는 왜 자꾸 차를 사냐.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차를 사야 할 때죠. 앞으로 100억, 1,000억 하실 대표님이신데 예, 저는 30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죠 아빠. 대신 이제 SUV 9인승으로 다른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휘발유는 뭐 경비 처리가 안 되고 뭐 경유는 경비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전기, 휘발유, LPG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차량이 공제가 되는 차량이면 세금 공제가 되는 차량이면 그것도 공제가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벤츠에 경유가 들어가도 벤츠는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이니까 당연히 인정 못 받는 거죠. 저희가 트럭 화물차도 되잖아요. 네. 근데 외제차인데 화물 픽업 트럭이 요즘에 나오는데 네네. 그것도 공제가 됩니까? 네, 공제는 원칙적으로 되지만 그 국세청에서 항상 볼 때 외제차인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많아요. 네. 근데 어쨌든 외제차가 9인승 이상이고 트럭이다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거는 맞고 대신 이제 그런 트럭들을 정확하게 이제 사업용으로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좀 판단할 일이니까 네, 답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됩니다. 네. 됩니까? 네네. 뭐 그런 구매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47.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표님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이런 9인승 차량을 사면 10% 환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를 타시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도 10%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9인승 차량을 구입하시고 또 구입하실 때도 개별 소비세나 등록세가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차량을 살 때, 그 다음에 차량을
운용하고 계실 때 두 가지로 보자면 구입할 때 부가세 환급, 그리고 개별 소비세 면제, 등록세 면제라는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타고 계실 때 유류세, 수리비, 보험료 이런 같은 경우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 혹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너무 허세만 부리지 말고 뭐 아주 실용적이게 카니발 9인승이나 경차나 뭐 트럭 이걸 통해서 세금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그 비용을 많이 저축하거나 이 비용을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카니발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전문가이신 저희 문상희 세무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7. 전 이제 퇴근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퇴근. 이건 뭐, 예, 제 차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아주 후회하고 있는 것들인데 초반에 제가 못 모르고 샀던 이 벤츠는 리스였습니다. 다들 세금이 다 절세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리스를 타는구나 하고 이 벤츠의 리스를 샀었는데 아주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스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인수해서 사는 걸로 하고, 얘는 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거는 왜 어디서 갑자기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왔어요, 개구리가. 근데 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제차는 정말 보이기에는 정말 좋지만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내가 봤을 때는 외제차는 타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에 카이에는 수고하셨습니다. 47. 저는 문상익 세무사라고 하고요. 저희 47 컴퍼니 담당을 하고 있고, 또 47 컴퍼니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여러 가지 필라테스, 피트니스 관련 사업자분들을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자분들 만나면 제일 아쉬운 게 보통 처음부터 세무사를 만나서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인테리어 계약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상담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대표님들이 마음대로 해놓으시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처음에 드는 세무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세무사를 만나서 우리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처음에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지점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 어떤 걸 고민하시는 거를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우리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47 컴퍼니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저희 회사도 어쨌든 법인이 여러 개 있고 뭐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청년이다 보니까 또 혜택도 많고 또 지역 특성상 또 지방에 가면은 또 혜택을 받는 건 여러 가지들이 또 뭔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뭐 수수료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도 하면은. 근데 저희가 또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네, 맞습니다. 저희 쪽을 통해서 저희 세무사님께 진행을 하시면은 또 많은 도움을 또 드리고요. 저도 몰랐던 세법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컨설팅 해드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제가 피트니스나 뭐 필라테스 만드는 곳에는 전문가라고 하면은 세금 관련한 곳에는 이제 저희 문상희 세무사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문의를 주시면은 아주 딥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세법에 대한 교육까지 무료로 한번 교육을 진행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거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 대표님 근데 차 더 있지 않으세요? 저번에 봤던 것 더 같은데?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알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47.